19세기 산업혁명으로 강한 힘을 키운 서양 세력들이 약한 나라를 침략하며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 제국주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 조선, 일본이 있는 동아시아 역시 서양 세력들에게 맛있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선 전에 조선의 이웃 나라인 청나라와 일본이 어떻게 서양 세력들에 의해 침략을 당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청나라부터 보죠. 영국은 청나라에 아편을 밀수출하며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편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었고 청나라는 이를 막을 수밖에 없었죠. 아편으로 돈 좀 벌어보려던 영국은 아편 수출이 막히자 화가 나서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아편 전쟁입니다. 동아시아 최강의 나라 청나라와 영국이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 차이는 엄청났고 청나라는 완패하고 말죠. 어느덧 서양과 동아시아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전쟁에서 진 청나라는 난징 조약을 체결하는데 조약 내용은 5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여서 영국과 무역을 해야 하며 홍콩 섬을 영국에 줬습니다. 또한 영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영국 법으로 재판하는 영사재판권도 체결되었죠. 그리고 청나라가 어떤 나라와 관계를 맺든 영국에게 최고의 혜택을 준다는 최국 대우 조약까지 체결하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서양의 문물을 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후에 청나라를 탐내던 또 다른 서양 세력들이 영국과 손잡고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킵니다. 역시 힘이 약한 청나라는 또 패배하고 말죠. 2차 아편 전쟁으로 인해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어 항구를 10개를 추가로 개항을 했고 베이징에는 외교관이 머물 수 있게 허락하게 됩니다. 청나라와 서양 세력의 사이를 러시아가 중재를 했는데 러시아는 이 중재를 했다는 대가로 청나라에게서 연해주를 가져가게 됩니다. (1, 2차 아편 전쟁으로) 서양 세력에게 굴복한 청나라는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청나라는 서양 세력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이 주도하는 근대화 운동을 실시하는데 이를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바탕으로 했는데 중체서용이란 중국의 체제는 유지하되 서양의 기술만 수용한다고 해서 중체서용입니다. 즉 중국의 사상, 즉 유교 문화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서양의 과학이나 기술만 도입해서 개혁을 이루려던 운동이 양무운동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잘 써먹지 못하게 됩니다. 양무운동은 정부의 체계적인 계획이 부족했고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일본과의 전쟁, 청일전쟁에서까지 패배하면서 이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작은 나라라고 얕보던 일본에게 패배하여 충격에 빠진 청나라. 이번에야말로 완전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변법 자강운동이라는 개혁운동을 시작하죠. 변법 자강운동의 주요 변화는 황제가 최고였던 전제군주제에서 법이 최고고 그 아래 왕이 있는 입헌군주제로 바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의 대표 역할을 하는 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내용 말고도 100가지가 넘는 개혁안이 변법 자강운동에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을 싫어하는 쪽은 누구일까요? 바로 원래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겠죠. 개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위치가 떨어질 게 뻔하니까 이들은 개혁을 방해했고 결국 변법 자강운동마저 실패하게 되고 청나라는 무너져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개항과 근대화 과정을 보죠. 일본을 무력으로 개항시킨 것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페리 제독이 대포를 쏴대며 개항을 요구하는 포함 외교로 인해서 일본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게 개항하고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미국 사람이 일본에서 죄를 저지르면 미국 법으로 재판하는 영사재판권, 그리고 최고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최애국 대우 조약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협정 관세 조약이 있었는데 이 관세라는 것은 무역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주로 미국이 일본에게 물건을 팔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게 관세를 줘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일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서 관세를 결정한다는 것이 협정 관세입니다. 관세를 받아야 할 쪽이 정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내는 쪽에서 관세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한 조약이었던 것이죠. 일본 역시 강제로 개혁하게 되었지만 청나라와는 다르게 서양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개혁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위한 이런 엄청난 변혁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이 메이지 유신으로 무사 중심의 정부인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제 개혁, 근대적인 토지제도, 세금제도 등을 시행하였고 서양의 문물을 살펴보고자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며 굉장히 빠르고 급진적으로 근대화를 이루어 갑니다. 어느덧 일본은 청나라를 넘어설 힘을 갖게 되었고 일본은 청나라와 대등한 관계의 조약인 청일 수호 조규를 맺으며 청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급진적인 근대화는 서양 세력의 제국주의 사상까지 들어오게 되어버립니다. 즉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상이 퍼졌고 일본은 타이완 그리고 류쿠 왕국까지 침략을 하면서 침략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후에 조선까지 침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